오늘 제 인감도장이 왜 사위 가방에서 나왔는지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박만수, 올해 65입니다. 30년간 시내버스를 몰았죠. 새벽 5시 권투 체육관에서 샌드백을 치고 있었습니다. 땀을 닦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젯밤 일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현관문을 열자 식탁이 보였습니다. 그 위에 분홍색 인주 얼룩이 여전히 남아있더군요. 택배 상자 옆에는 금융사 고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 기사였습니다. 무사고로 정년을 마쳤죠.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은 혼자 84제곱미터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꼼꼼한 성격이라 뭐든 기록해두는 버릇이 있죠. 버스 기사 시절 대시캠 영상을 정리하던 습관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딸 혜진이가 있습니다. 34이에요. 처자일을 낳고 복직을 준비 중이죠. 착한 아이예요. 다만 갈등을 피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사위 민영호는 36이에요. 영업팀 대리로 일하고 있죠. 말주변이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책임은 자꾸 다른 사람에게 미루더군요. 입버릇이 있어요. 장인어른은 집에만 계시니까 시간 많다는 말이죠. 같은 층에 최 반장님이 살고 계십니다. 68이에요. 전직 형사셨죠. 말수가 적으시지만 관찰력이 뛰어나십니다. 가끔 조언을 해주시곤 해요. 동네 은행에는 윤서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29이에요. 규정과 절차에 엄격한 분이죠. 소심해 보이지만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달 전부터 딸 가족이 잠시 합가했습니다. 출산 후 몸조리 때문이었죠. 처음엔 좋았어요. 혜진이는 고맙다고 했고요. 영호도 아버지 덕분이라며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손주를 돌보는 게 행복했거든요. 분유타고 목욕시키고 빨래하는 일들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영호가 분홍색 인주를 가져왔어요. 손도장 찍어서 손주 발도장 앨범을 만들자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 식탁에 인주 얼룩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시작이었어요. 샌드백을 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영호 가방에서 제 인감도장을 발견했거든요. 왜 거기 있었을까요? 제가 준 적은 없는데 말이죠. 식탁에 분홍 인주, 택배로 온 금융사 고지서, 그리고 가방 속 인감도장. 이 세 가지가 자꾸만 머릿속에서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권투 글러브를 벗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65년을 살아온 얼굴이었죠. 30년간 승객들을 안전하게 모셨던 기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제는 뭔가를 지켜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길이 아니라 경계를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유모차가 놓여 있었어요. 거실에선 손주가 울고 있었죠. 혜진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요. 제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그제야 영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애 좀 봐주세요. 명령조였어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손주를 안았죠. 작은 몸이 제 품에 안겼어요. 울음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말이죠. 3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처음 버스를 몰던 날이에요. 긴장했었죠. 승객 한 명 한 명이 소중했거든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시는 게 제 책임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30년을 일했어요. 단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죠. 아내가 살아계셨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함께 이 집을 샀었죠. 84제곱미터, 크지 않지만 우리에겐 충분했어요. 아내는 이 집을 참 아껴 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화분에 물을 주고 거실 바닥을 닦았죠. 5년 전 아내가 떠난 뒤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외롭긴 했지만 견딜만 했어요. 혜진이는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공부도 잘했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갔죠. 영호를 만나 결혼했을 때 저는 기뻤어요. 사위가 말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더군요. 결혼식 날 영호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혜진이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던 거죠.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혜진이는 출산 후 회복이 더뎠어요. 복직 준비도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한 달 정도면 될 거라고 했죠. 처음 일주일은 정말 좋았어요. 제가 분유를 타면 혜진이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영호도 아버지 덕분이라며 웃었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가족이 모여 밥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어느 날 저녁 영호가 분홍색 인주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거 손도장 찍어서 손주 발도장 앨범 만들면 좋겠어요. 좋은 생각이라고 했죠. 함께 손주 발에 인주를 묻혀 종이에 찍었습니다. 작은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귀여웠죠. 그런데 정리하다 보니 식탁에 인주가 묻었더군요. 분홍색 얼룩이 남았습니다. 괜찮아요. 나중에 닦으면 되죠. 영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작은 실수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이후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호의 말투가 조금씩 변했어요.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죠. 아주 천천히 조금씩 변하고 있었으니까요. 최 반장님을 복도에서 만났습니다. 손주 이야기를 하자 최 반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만수 씨, 좋은 일이네요. 그런데 경계는 있어야 해요. 가족이라도 말이죠.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습니다. 지금은 알 것 같아요. 2주째가 지나면서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복직 준비가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고 했어요. 혜진이는 계속 방에만 있었죠. 영호는 퇴근 후 소파에 누워 쉬기만 했습니다. 장인어른, 분유 한 스푼만 더 넣어주세요. 기저귀 빨리 갈아주시고요. 택배 수령 좀 해주세요. 차 주말에 좀 빌려도 될까요? 감사 인사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명령이 늘어났죠. 부탁이라고 하기엔 어투가 달랐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거든요. 어느 주말 밤이었습니다. 손주가 울었어요. 혜진이는 피곤하다며 방문을 닫았죠. 영호는 소파에 누운 채였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만 했어요. 저를 부르는 소리였죠. 일어나라는 뜻이었고요. 저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등을 토닥이며 거실을 걸었어요. 창밖으로 달이 보였죠. 30년 전에도 이런 달을 보며 혜진이를 안았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옆에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아이를 키웠죠. 지금은 혼자였습니다. 손주가 잠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기 침대에 눕혔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죠.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냄비를 꺼냈습니다. 그때 택배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거실 한쪽에 쌓여 있었죠.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자를 하나씩 치우는데 그중 하나가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류가 보였어요. 대출 약정 사본처럼 보이는 종이였죠. 발신인은 캐피탈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영호가 대출을 받았나 싶었죠. 아버지, 그거 뭐 하세요? 뒤에서 영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언제 일어난 건지 몰랐거든요. 택배 정리하려고. 아, 그건 회사 서류예요. 영호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제 손에서 서류를 뺏어갔죠. 가방에 넣더군요. 표정이 어색했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죠.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박만수 고객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은행입니다. 보증 서명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보증이요? 제가요? 당황했어요. 무슨 보증을 했다는 건지 기억이 없었거든요. 네, 연대보증인으로 등록되어 계십니다. 언제요? 지난달 15일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난달 15일, 그날이 떠올랐죠. 영호가 아기 보험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식탁을 봤어요. 분홍색 인주 얼룩이 그대로 있었죠. 영호의 가방을 번갈아 봤습니다.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영호가 퇴근했죠. 평소처럼 소파에 앉았어요. 장인어른, 저녁은요? 곧 할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은행 전화가 계속 생각났거든요. 밤이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죠. 30년간 버스를 몰았습니다. 승객들의 안전을 지켰어요. 그게 제 책임이었죠. 지금은 뭘 지켜야 할까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권투 체육관으로 갔어요. 샌드백을 쳤죠. 땀이 흘렀습니다. 주먹이 아팠어요. 하지만 머리는 맑아졌습니다. 무언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대로 알아봐야 했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체육관 벽에 권투 글러브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글러브였어요.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부터 있었죠.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도 저렇게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래되어도 흔들리지 않게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최 반장님과 마주쳤습니다. 만수 씨, 요즘 표정이 안 좋네요. 괜찮습니다. 가족 일은 조심해야 해요. 특히 돈 문제는요. 최 반장님은 그렇게 말하고 지나가셨어요. 전직 형사다운 직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1시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어나 보니 영호가 아기를 안고 들어오고 있었죠. 카시트에 아이가 느슨하게 앉혀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회식이었어요. 영호 목소리에 술 기운이 있었어요. 대리운전도 부르지 않았더군요. 아기는 누가 봤어? 차에 잠깐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한 것도 문제였지만 아이를 혼자 차에 둔 게 더 충격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차를 확인했습니다. 대시캠이 달려 있었죠. 버스 기사 시절 습관으로 제 차에도 달아놓았거든요. 영상을 확인했어요. 화면에 영호가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문자 팝업이 떴어요. 신용카드 연체 안내였습니다. 그리고 통화 장면이 나왔어요. 보증은 그냥 도장만 받으면 돼요. 영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오후에 우편물이 왔습니다. 금융사에서 온 거였어요. 봉투를 뜯었죠. 연대보증인 확인 통지서였습니다. 금액을 봤어요. 4,800만 원이었습니다. 보증인 이름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박만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다시 읽었어요. 틀림없었죠. 제가 보증을 선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어요. 지난달 15일 영호가 말했었죠. 아버지, 아기 보험 서류예요.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그날 분홍색 인주가 식탁에 있었습니다. 영호가 제 앞에 밀어뒀었죠. 서류를 대충 보고 도장을 찍었어요. 아기 보험이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대출 보증 서류였던 거죠.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무서웠어요.
제가 이렇게 쉽게 속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30년간 조심스럽게 살았는데 말이죠. 최 반장님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죠. 만수 씨, 무슨 일이에요? 반장님,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보여드렸어요. 최 반장님은 천천히 읽으시더군요. 도장, 인주, 고지서.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서류 원본, 통화 녹취, 녹화 화면.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최 반장님은 침착하셨어요. 전직 형사답게 정확히 짚어주셨죠. 대시캠 영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거 중요해요. 보관 잘하세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호는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혜진이는 방에 있었죠.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대시캠 영상을 백업했어요. USB에 따로 저장했죠. 서류도 복사해뒀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갔어요. 창구 직원이 윤서였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서류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윤서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더군요. 고객님, 이거 연대보증 서류인데요. 제가 서명한 게 맞나요? 도장이 찍혀 있네요. 하지만 저는 대출 보증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진지했죠. 무효 주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기망, 즉 속임을 입증해야 해요. 그리고 실제 서명이나 날인한 경위가 핵심입니다. 증거를 모으면 되는 건가요? 네, 최대한 자세히 모으세요. 은행을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30년 전 첫 출근길이 떠올랐습니다. 긴장했었어요. 버스 운전대를 잡으면서 다짐했죠. 안전 운전, 친절 서비스. 그 두 가지만 지키자고요. 지금도 비슷했습니다. 지켜야 할 게 생긴 거죠. 제 존엄과 재산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죠. 4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제대로 대응하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최 반장님과 윤서를 따로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였어요. 셋이 마주 앉았죠. 작전이 필요합니다. 최 반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영호가 다시 서류 부탁을 하도록 유도하세요. 그때 녹음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통화나 대면 모두 녹취동의 문구를 먼저 확보하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죠. 택배로 온 금융사 우편물도 전부 보관하세요. 문자 고지도 캡처해 두시고요. 가방 속 인감 도장, 그것도 촬영해야 합니다. 하나씩 정리되었습니다. 증거 목록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대시캠 영상이 있다고 하셨죠? 네, 아기 탑승 상태도 찍혀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무책임의 증거가 되니까요. 윤서가 노트에 적었어요. 꼼꼼한 성격이 느껴졌죠. 만수 씨,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세요. 최 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 문제 말입니다. 집이요? 혹시 모르니 보호장치를 해두는 게 좋아요. 윤서가 설명했습니다. 사회복지 신탁이 있어요. 집을 신탁으로 걸면 자동 상속이 안 됩니다. 조건부로 운영할 수 있죠. 저는 생각했어요. 아내와 함께 산 집이었습니다. 혜진이에게 물려주고 싶었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달라야 했어요. 손주가 성인이 되면 장학금으로 쓰이게 하고 싶습니다. 가능합니다. 법무사 통해서 유언 초안을 작성하면 돼요. 윤서가 법무사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했죠. 학과 종료도 준비하세요.
최 반장님이 덧붙이셨습니다. 30일 전에 내용 증명을 보내야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먼저 법무사를 만났어요. 신탁 관련 상담을 받았죠. 복잡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손주 이름으로 장학기금을 만드는 거죠? 네, 성인이 될 때까지 신탁이 관리합니다. 서류를 검토했어요. 사인할 곳이 많았죠. 하나하나 확인하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알고 찍는 거였어요. 일주일 후 기회가 왔습니다. 영우가 말했어요. 아버지, 내일 주민센터 같이 가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인데? 서류 좀 떼려고요. 미끼였습니다. 최 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였죠. 그래, 가자. 저는 동의했어요. 핸드폰 녹음 앱을 켰습니다. 이미 동해 문구는 확보해뒀었죠. 영우가 전에 아버지, 통화 녹음해도 되죠라고 물었을 때 네라고 답한 게 있었거든요.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영우는 차 안에서 말했어요. 아버지, 서류 하나만 더 사인해 주세요. 무슨 서류? 아기 적금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 척 했어요. 적금? 네, 나중에 교육비로 쓰려고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민센터 앞이었죠. 영우가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감도장도 보였어요. 영우야. 제가 불렀습니다. 네. 그 도장, 내 거 아니냐? 영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 이거요. 혹시 몰라 가지고 왔어요. 내가 준 적 없는데. 아버지가 까먹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을 확인했어요. 다 녹음되어 있었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우는 불안해 보였어요. 저는 최 반장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저는 내용 증명을 준비했습니다. 합가 종료 통보였죠. 30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직접 마주하는 것뿐이었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을 일부러 맞췄어요. 영우와 혜진이가 식탁에 앉았죠. 손주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어요. 영우 씨. 네, 아버지. 아기 보험이라던 서류 기억하나요? 영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든 채 굳어 있었죠. 그게 대출 보증이더군요. 아버지, 그게 오해 아닙니다. 확인했어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단호했죠. 혜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혜진아, 내 남편이 내 이름으로 4,800만 원 보증을 섰어. 뭐라고요? 혜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최 반장님이셨죠? 미리 약속한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수 씨 이웃입니다. 최 반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영우는 당황한 표정이었죠. 같이 봐야 할 게 있어서요. 최 반장님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연대보증인 통지서였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켰죠. 대시캠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속 영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장만 받으면 끝이에요. 영우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 문자도 보였죠. 혜진이가 영우를 봤어요. 이게 뭐예요? 대출을 받았어요? 여보, 잠깐만.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으로 아버지 이름을 써요? 혜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영우 씨, 내 도장을 내 가방에서 찾았어. 가방을 가리켰어요. 영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식탁에 생긴 인주 얼룩, 내가 남긴 거지.
분홍색 얼룩을 손으로 짚었어요. 증거였죠. 손주 발도장 앨범 만든다며 인주를 가져왔잖아. 그때 내 도장도 슬쩍 가져간 거야. 영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회사 일이 어려워서. 회사 일? 내 개인 빚 아니었어? 최 반장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 내역이었어요. 변명은 됐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제 집 문제를 말하겠어. 집이요? 영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달 뒤 이 집을 사회복지 신탁으로 넘깁니다. 무슨 손주 장학금으로만 쓰이게 할 거예요. 성인 될 때까지 신탁이 관리하죠. 혜진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빠, 그게 무슨. 혜진아, 이해해라. 이건 너희 둘을 위한 것도 아니야. 손주를 위한 거다. 최 반장님이 내용 증명을 꺼냈습니다. 합가 종료 통보서입니다. 30일 후부터 효력 발생해요. 영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장인어른, 그럼 우리 애는 어디서 살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제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부모 책임은 내가 져라. 나는 할아버지로 남겠어. 가정부도 아니고 보증인도 아니야. 영호가 주저앉았어요. 혜진이는 고개를 숙였죠. 저는 서류를 영호 앞에 밀었습니다. 이건 보증 무효 신청서야. 기망에 의한 보증이니까 취소 가능해. 하지만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 경찰 신고까지 가고 싶지 않거든. 최 반장님이 덧붙였습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 높아요. 하지만 만수 씨가 선처하시겠다는 겁니다. 영호는 고개를 떨궜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30일 안에 짐 정리하세요. 그동안 손주는 내가 볼게. 하지만 그 이후론 주 1회 3시간만 봐주겠어. 아버지. 혜진이가 울먹였습니다. 혜진아, 너한테 화난 건 아니야. 하지만 경계가 필요해. 당연함은 없어. 저는 일어났습니다. 부탁은 사전에 약속하고 고맙다는 말은 꼭 하고 주 1회 3시간. 이게 새 규칙이야. 최 반장님도 일어나셨어요. 만수 씨, 잘 정리하셨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호는 멍하니 앉아 있었고 혜진이는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죠. 시원했어요. 30년 동안 버스를 몰았습니다. 길을 지켰죠. 이제는 경계를 지킬 때였어요. 식탁에 분홍 인주 얼룩을 봤습니다. 이제 지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배운 건 남겠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영호와 혜진이는 짐을 쌌어요. 작은 원룸을 얻었다고 했죠.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혜진이가 제 앞에 섰어요. 아빠, 죄송해요. 괜찮아. 내 잘못은 아니니까. 하지만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어요. 혜진이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돼. 저는 손주를 안았어요. 작은 얼굴이 평화로웠죠. 주 1회 3시간. 약속 지킬게요. 그래. 부탁할 땐 미리 말하고 고맙다는 말도 꼭 할게요. 혜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호는 현관 밖에 서 있었어요.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영호 씨, 제가 불렀습니다. 네, 장인어른. 손주 안전만큼은 제대로 챙겨. 네. 카시트 제대로 메고 술 마시면 절대 운전하지 마. 알겠습니다. 짐을 실은 차가 떠났어요.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어요. 분홍 인주 얼룩을 천으로 닦았습니다. 생각보다 잘 지워지더군요. 며칠 후 혜진이에게 문자가 왔어요. 아빠, 상담센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경계 세우기 배우고 있어요. 기뻤습니다. 혜진이가 스스로 변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윤서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만수 씨, 금융사와 조정 끝났어요. 보증 무효 인정됐습니다. 정말요? 네, 기망에 의한 보증이라 인정받았어요. 짐이 내려갔어요. 4,800만 원의 무게가 사라진 거죠. 최 반장님을 만났습니다. 복도에서였어요. 만수 씨, 잘 해결하셨네요. 반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만수 씨가 잘하신 거죠. 최 반장님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카시트 교육 링크예요. 혜진 씨한테 전달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아기 안전은 말이 아닌 행동이에요. 집으로 돌아와 혜진이에게 링크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감사해요, 아빠. 공부할게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신탁 절차가 완료되었어요. 집은 이제 복지 신탁으로 넘어갔습니다. 손주가 성인이 될 때까지 관리되죠. 법무사가 말했어요. 장학금으로 쓰일 겁니다. 좋은 결정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라면 찬성했을 거예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시니어 코하우징이었어요. 비슷한 또래들이 함께 사는 곳이죠. 작지만 편했습니다. 복도에 권투 글러브를 걸어뒀어요. 체육관에서 가져온 거였죠. 오래됐지만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동네 청소년 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복싱 프로그램 코치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경력본이 충분하세요. 일주일에 2번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샌드백 치는 법, 스텝 밟는 법을 알려줬죠. 아이들은 열심히였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 가르치는 게 즐거웠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은 것 같았어요. 혜진이가 주말에 왔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왔죠. 아빠 3시간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 어디 가니? 영호랑 상담 받으러요. 부부 상담이요. 잘 됐네. 혜진이는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었죠. 3시간 후 다시 왔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천만에. 다음 주에 또 와도 될까요? 미리 말해줘서 고마워. 혜진이가 웃었어요. 건강한 웃음이었습니다. 영호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손편지였죠. 장인어른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너무 철없었습니다. 앞으로 책임지는 아빠가 되겠습니다. 편지를 접었습니다. 답장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책상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다만 경계는 유지하겠습니다. 아이 앞에서 어른이 먼저 바뀌어야 하니까요. 간결하게 썼어요. 보낼 필요는 없었죠. 제 마음 정리였으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한강변을 걷고 있었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동네 체육관에서 소년 복싱반을 맡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15명 정도 되었죠. 할아버지, 오늘 뭐 배워요? 오늘은 스텝이야. 재밌겠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가르치는 게 보람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체육관 벽을 봤어요. 권투 글러브가 걸려 있었죠. 제가 처음 가져온 그 글러브였습니다. 이제는 상징이 되었어요. 경계를 지키는 상징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코하우징은 편안했어요. 이웃들과 저녁을 함께 먹기도 했죠. 외롭지 않았습니다. 혜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빠, 이번 주 토요일 괜찮으세요? 손주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가능해. 감사합니다. 2시에 갈게요. 약속을 지키고 있었어요. 사전에 물어보고 고맙다고 말하고 주 1회 3시간만 부탁했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혜진이가 손주를 데려왔어요. 아이가 많이 컸더군요. 아빠, 오늘도 고마워요. 괜찮아.
할아버지 역할이니까 3시간 후에 올게요. 혜진이가 나갔습니다. 저는 손주를 안았어요. 무게가 늘었죠. 공원으로 나갔어요. 유모차를 밀며 걸었습니다. 단풍이 물들고 있었죠.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어요. 30년간 서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기사가 서 있었죠. 저도 저 자리에 있었어. 손주에게 말했어요. 물론 알아듣진 못했겠죠. 할아버지는 늘 길을 지켰단다. 승객들을 안전하게 모셨지. 이제는 경계를 지키고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졌어요. 3시간 후 혜진이가 왔습니다. 아빠 잘 있었어? 응, 공원 다녀왔어. 고생하셨어요. 혜진이는 예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스스로 양육의 중심을 찾았다고 했어요. 영우도 달라졌다고요. 책임지는 아빠가 되려 노력한대요. 며칠 후 신탁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수 씨, 장학기금 첫 수혜자가 정해졌어요. 정말요? 네, 청소년 체육 프로그램에 지원됩니다. 기뻤어요. 집이 좋은 곳에 쓰이고 있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만수 씨 결정이 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저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생각했죠. 1년 전 일들이 떠올랐어요. 분홍 인주 얼룩, 택배 상자, 금융사 고지서, 인감도장, 대시캠 영상. 하나하나가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맞춰가며 진실을 찾았죠. 최 반장님, 윤서, 법무사.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혜진이는 성장했습니다. 영우도 변하고 있었고요. 손주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죠. 저도 달라졌어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보증인도 아니었고요. 할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코치였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영우에게서 온 사과 편지가 있었어요. 다시 읽었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용서는 했습니다. 하지만 경계는 유지했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30년간 같은 천장을 봤었죠. 이제는 다른 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체육관에 가야 했어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얼룩은 지워졌어요. 하지만 배운 건 남았습니다. 경계는 사랑을 지킨다는 것, 당연함은 없다는 것, 책임은 각자가 져야 한다는 것을요. 65년을 살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제 자리를 찾았으니까요. 버스 기사였던 제가 길을 지켰듯이 이제는 경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제 새로운 역할이에요. 한강변 산책로가 떠올랐어요. 내일 다시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주를 데리고요. 그리고 말해줄 거예요. 할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경계는 지킨다고.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요.